안녕하세요. 앞에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신경외과 이영진입니다. 네, 혈관 담당하고 있고요. 세명기독병원 신경외과 진료과장님 이영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워낙 뇌졸중 얘기가 많아가지고 여러 군데서 많이 설명드리셨을 겁니다. 저도 이 뇌졸중 관리를 몇 번을 했었었는데요. 오늘 그것만 하기 좀 그래서 최근에 조금 뇌졸중 치료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좀 복잡한 수술이 많아져서 오늘은 새로운 치료 방법들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면 뇌졸중 왔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가운데 중자를 써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뇌 가운데가 쓰러졌다. 아니면 뇌 가운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개는 갑자기 생깁니다. 말짱하시던 분이 나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 그런 게 뇌졸중이 맞습니다. 머리에 생기는 문제는 서서히 생기는 병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갑자기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얘기하기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진 것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어떤 분들은 마비가 왔다가 바로 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몇 시간 만에 풀리고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졸중 중풍은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뇌졸중이 왜 중요하냐? 지금 계속 TV에서 나오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제일 문제가 심장병이 생기든 다른 병이 생기면 죽기만 해요. 죽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 되게 편한데 문제는 뇌졸중이 생기면 죽질 않아요. 죽는 것보다 대부분 장애가 생깁니다. 마비가 생기거나 누워지게 됩니다. 의식도 없고. 그러면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일단 본인이 마비가 있으면 너무 불편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도 내 능력으로 못 가요. 난 눈 뜨고 있는데 내가 화장실 못 가고 남의 손을 빌어서 생활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만 괴롭겠으니까 가족들도 많이 괴롭죠. 가족분들 옆에서 간병을 하신다 아니면 치료를 하신다, 그거에 들어가는 1년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월급을 다 쏟아붓는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뇌졸중 생기신 분들에 대한 치료가 빨리 포기하시는 병원들도 많아요.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요양병원 쪽이나 아니면 다양한 개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열심히 치료하고 있고 경과도 좋은 편이라서 빨리 치료하면 회복도 빨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졸중은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지만 치료가 가능하세요. 치료도 가능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이 모든 환자분들 아니라 오신 관객분들 다 지금 내가 약을 잘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 뇌졸중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암은 예방이 안 돼요. 암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암은 생기면 치료가 안 되는 병들, 여러 가지 병들은 대부분 예방이 불가능하지만 뇌졸중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겼다 하더라도 빨리 치료하면 더 빨리 좋아집니다. 아니면 장애를 최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2030년 한 10년만 지나면 지금 생긴 뇌졸중이 한 10배 정도 더 생길 거예요.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뒤면 똑같이 다 살아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70 넘으신 분들이 없으셨어요. 시골에 가면 보건소 같은 데 진료가 있어서 시골에 가서 마을을 가보면 70 넘으신 분들이 거의 뵌 적이 없어요. 보통은 한 60 넘으신 분들이 이제 중간 일 하시고 70이면 맨 뒷방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계셨었는데 지금은 70이신 분이 제일 막내시거든요. 보통 한 8, 90 되시는 분들이 뒤쪽에 계시고 70이신 분들이 설거지하고 밥 해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뇌 구조입니다. 뇌는 뇌에 생기는 병들은 많습니다. 치매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뇌에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뇌에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뇌혈관 질환이에요. 중풍이 뇌혈관 질환이에요.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는 질환을 중풍, 뇌경색,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뇌경색이 대부분 다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한 80%가 다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나머지 한 20%가 뇌출혈 질환입니다. 저는 고향이 포항입니다. 포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고등학교까지 포항에 나와서 갔었고, 딴 데서 배워와서 다시 포항으로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포항에만 있을 때는 그냥 살기 좋은 동네였구나 생각하는데, 지금에서 느끼는 거죠. 예전에 어렸을 때 병이 생겼을 때 어땠을까 좀 고민을 합니다. 포항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가려면, 포항에서 뇌질환이 생기면 포항에서 치료를 못하니까 대구까지 갔습니다. 대구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가기만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접수해야 되죠. 앰뷸런스 불러야 되죠. 가서 준비하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2~3시간이 흘러갑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급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간을 다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S포항병원이나 아니면 저희 새벽이소병원이나 성모병원이나 좋은설립병원이나 여러 가지 뇌졸중 치료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포항에 있는 신경외과 선생님, 신경과 선생님 자부심으로 질환이 생기면 저희 다른 데 안 보냅니다. 거의 99%다 포항에서 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안 생기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기고 난 다음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안 생겨야 돼요. 미리 안 생기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치료의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예방을 하거나 안 생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치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어요. 이건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들이에요. 혈압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약 먹으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전에는 건강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어디가 좀 찌뿌둥합니다. 아니면 걸어가다가 이렇게 스트레칭 좀 심하게 하면 어디가 이렇게 뻐근하고 이래요. 그리고 MRI 저도 가끔씩 찍어보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찍어보면 한 2, 3년마다 조금씩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몸의 변화를 제가 느끼겠어요. 근데 앞으로 저는 안 생기냐? 점점 더 생길 거예요. 제 얼굴에 피부에 점도 생길 거고, 피부도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제가 70, 80이 되면 계속 나이가 들어가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최소로 만들고, 변화를 최소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압 자주 측정하시고,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체중 좀 줄이고, 지방 좀 적게 먹고, 덜 짜게 먹고, 운동 잘 하시고, 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담배는 끊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담배는 저희가 어렸을 때 담배 배울 때는 한 3명이서 담배 피면 그 중에 1명은 폐암으로 죽는다. 근데 나머지 2명은 말짱하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한 70, 80이 넘어가시니까 3명 중에 남은 2분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돌아가십니다. 담배는 모든 게 혈관에 다 쌓여갑니다. 혈관 질환의 대부분은 심장과 뇌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당뇨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내 몸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그 당을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근데 서구식 식사가 되니까 갑자기 칼로리가 막 올라가니까 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먹던 걸 먹으니까. 내가 태어나기를 이렇게 안 태어났는데. 그래서 당뇨가 잘 걸리는 편입니다. 이것도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약 드시는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생각외로 본인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먹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이 아스피린, 네, 그렇죠.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좋은 약입니다. 아스피린, 지금은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할 때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약 넘버 1 고르면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을 먹으면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해서 평균 수명이 지금 제가 한 20년 전에 평균 수명이 60, 70이셨어요. 70 넘으면 수술도 안 했어요. 수술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어머님 아까 90, 90 어머님 오셨는데 90은 구경할 수조차 없었어요. 근데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건 여러 가지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법도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와파리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챙겨 드셔야 되고 지방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인데 예전에 우리 두통이 있는 아스피린 드세요 이렇게 우리 어렸을 적에 제가 어렸을 적이니까 어머님들 이렇게 한 20-30년 전에 아스피린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 두통약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보다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스피린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리 예방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건 건강한 생활을 하고 뭐 당뇨나 혈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약을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아스피린이라든가 몇 가지 먹어야 될 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드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생기면 어떡하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치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질 겁니다. 뇌졸중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뇌졸중은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는 갑자기 생깁니다. 가만히 제가 읽고 있다가 설명하다가 쓰러지면 뇌졸중인 거예요. 아니면 심장병 이런 거예요. 갑자기 생깁니다. 서서히 아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 갑자기 한쪽 편만 마비가 옵니다. 이제 양쪽 다 오진 않아요.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으면 이건 중풍은 아니에요. 중풍은 한쪽만 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가 오거나 잘 안 보입니다. 갑자기 시야가. 갑자기 어지럽기도 하고 걸음을 잘 못 걷어요. 한쪽으로 뭐 비틀비틀 거린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머리가 깨졌듯이 아픈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얘기드린 핵심인데 지금 2013년도에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구의 대표적인 그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북미라고 얘기하는 미국 그룹하고 유럽 그룹 두 가지 그룹이 서로 양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수많은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앞서가는 건 북미 쪽에서 미국 쪽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시간 안에 치료해야 된다 다 이 가이드라인이에요. 2013년도 한 5년 전에 가이드라인을 지금 쓰고 있어요. 거기 가이드라인에 보면 참고 수준이라고 있습니다. 참고 여기 보면 1, 2, 3, 4, 5, 1, 2, 3, 4, A, B, C, D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은 확실하게 믿어도 된다. 4는 믿을까 말까 잘 모르겠다입니다. 이게 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약을 쓰거나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약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아주 보호자분이랑 면담에서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 약이 좋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거래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가 거의 뭐 4단계 정도라고 보십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거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믿을 수도 없고 어떤 증거 자료도 없습니다. 어디에 무슨 약, 아사이베리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양파즙이 좋다더라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아무런 연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몇백 명한테 시도를 해봐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약을 주는 사람과 안 주는 사람을 나눠서 또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연구들이 1단계까지 가려면 거의 몇만 명이 연구를 한 거예요. 몇만 명이 연구를 했더니 결과가 좋은 것들은 1 아니면 A라고 얘기합니다. 1과 A가 같이 있으면 결과가 제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뇌졸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뭐 여기서 제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말씀하시네요. 119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119입니다. 119가 119 선생님들이 요즘은 많이 발전하셔가지고 전화만 하면 증상을 얘기하면 바로 어떡할지 얘기해주고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병원과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앰뷸런스를 바로 얘기해줍니다. 여기서 딴 사람한테 전화하고 아는 지인한테 전화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19 전화하십니다. 119 전화해서 119 오는 도중에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가는 도중에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119예요. 119에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셔야겠죠. 오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CT, MRI
그게 20년 전, 30년 전도 CT MRI, 지금도 CT MRI입니다. 그게 제가 환자를 처음 보기 시작할 때 있었던 CT MRI입니다. 아직까지 CT MRI입니다. 기계는 하지만 이름은 똑같지만 기계는 그때랑 전혀 다른 겁니다. 엄청 발전했어요. 이 CT로 예전에 이 간단한 사진만 찍었으면 지금은 CT로 혈관도 볼 수 있고요. CT로 이런 피가 잘 가는지 양쪽 색깔이 다르면 한쪽은 피가 적게 가는데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CT로 못 보는 것들은 역시 MRI 검사 해봐야죠. MRI는 검사가 한 2, 30분 이상 걸립니다. CT는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CT 먼저 찍어보는 거예요. 급한 거 먼저 보고 자세히 보려면 MRI 찍어보는 겁니다. 근데 물론 MRI로 봐야지 되는 것들은 MRI지만 볼 수 있습니다. 검사해보고 이상 있으면 정밀 검사합니다. 혈관 안에다 직접 집어넣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뇌혈관 조형계로 좀 정밀하게 들어가면 이런 검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9를 통해서 빨리 신고를 해서 빨리 병원 와서 빨리 검사를 하자가 첫째입니다. 증상이 생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의 몫입니다. 이제 뭐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거나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는 연령은 다 지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빨리 오시면 혈관이 보면 혈관이 여기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부위가 있으면 혈관이 막히면 뇌는 죽어요. 피가 안 가면 죽습니다. 이 손에 혈관이 하나 막히면 이 손은 죽습니다. 손가락이 썩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살아있어요. 다른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경색이 오면 죽는 부위가 생깁니다. 죽는 부위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변에 많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기능을 도와줘서 마비가 거의 없는 것처럼 아니면 기능을 최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살리냐가 뇌졸중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빨리 병원 오더라도 병원 앞에 쓰러져도 치료하고 하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시간 동안 손해를 보는 건 감안하겠지만 적어도 나머지는 다 살려야 된다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시간, 6시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 유럽에서 연구를 했더니 이 시간 안에는 치료를 해야지 결과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이드라인에 처음에 병원 오면 맨 처음 할 수 있는 게 제일 뭘까요? 주사바늘 꽂는 겁니다. 주사바늘 꽂고 모니터 막 합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걸 하는 게 제일 쉬워요. 힘들지가 않고. 주사바늘 꽂는데 한 몇 초면 되고 그 다음 모니터 하는데 1분이면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인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는 주사 치료하는 거예요. 주사 약물로. 이건 약 쓰는 방법입니다. 3시간 이내에 오면 약을 씁니다. 그거는 쓰면 효과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1A입니다. 얘는 쓰면 좋아요. 네. 근데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부터 4시간 반 사이에 오신 분들, 지금 4시간 반까지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그때 오신 분도 치료하면 되는데,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들은 치료하지 말자. 이거는 의미 없다. 아까 어머님 90이라고 그러셨는데, 80 넘으신 분 지금 3분이나 계셨는데, 4분 계셨는데, 그분 치료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2013년도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요거는 그 6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주사만 쓴 상황입니다. 2시간 전에 왼쪽 마비가 오셨어요. 병원에 빨리 왔죠. 2시간이면 되게 빨리 오신 거거든요. 오셔가지고, 근데 예전에 동국대병원 한 3년 전인데 이게, 그때는 혈관을 뚫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 선생님이 안 계셨었고, 지금은 동국대병원이 다 치료합니다. 저희 포항에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4군데 병원 다 뚫습니다. 바로바로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안 된 병원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주사로 약을 쓰는 겁니다. 주사 약 쓰고 빨리 병원으로 옮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뚫으러 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혈관이 여기는 있는데 여기가 없어요. 비어 있어요. 이 혈관이 막혀서 여기가 비어 있는 겁니다. 여기 뚫어줘야 돼요. 뚫어야지 피가 가야지 얘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신나게 뚫어야겠구나. 환자분을 살린다는 기쁜 마음에 들어갔는데 약을 얼마나 잘 썼는지 그냥 바로 뚫렸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약만 써도 뚫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 바로 약 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비슷합니다. 3시간 이내에 오면 바로 약 씁니다. 80세 이상, 90세까지도 처음에 3시간 이내에 약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겁나서 못 썼어요. 2013년도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혈관을 약을 주사로 안 되면 그러면 뚫으로 들어가야죠. 저희가 들어가서 직접 이제 빼내야 됩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째고 들어가서 요 안에서 피를 뽑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혈관이 막혔으니까 막힌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머리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뽑아내면 깨끗하게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전화를 좀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혈관이 막힌 걸 어떻게 뚫느냐? 뚫는 기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촉처럼 생겨 있습니다. 요걸로 콕콕콕콕 쑤시면 혈관이 이렇게 그 막혀있던 부위가 뚫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4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보면 여기서 혈관이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혈관이 쭉 이렇게 이어져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까 봤던 그런 이 빨아당기는 걸 집어넣고 빨아당기면 혈관이 다시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뚫으면 이거랑 다르죠. 여기 혈관 막혀있던 게 이제 완전히 뚫려 있어요. 이분은 다 좋아지셨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나고. 보면 피 안에 이런 딱지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날아가서 혈관을 막았던 거예요. 그거를 뽑아냈더니 완전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빨아당기는 기계가 아니라 뭐 이렇게 혈전이 있으면 그물 같은 거 이렇게 팍 펼쳐서 잡아서 당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요 기계가 제일 많이 쓰요. 이게 결과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게 결과를 정말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혈관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보다 더 피가 안 가고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잘 보면 여기 뭐 눈이 좋으신 분들 여기 무슨 점 같은 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물 하면 그물에 있는 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당겨내면 이렇게 열려버립니다. 이 혈관이 생기는 거예요. 막혀있는 혈관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그물 같죠. 그물 안에 피딱지 같은 걸 당겨내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일 드라마틱했는데 53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그 병원에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혈압약하러 병원에 가셔서 앉아 있다가 진료 기다리고 있다가 하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마비가 오셨고 병원에 쓰러졌으니까 의사 선생님 보시고 바로 오셨습니다. 30분 걸렸어요. 오셨고 그때 보면 원래 여기 혈관이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 끝나 있습니다. 여기 피는 딴 데서 어떻게 억지로 돌아가지만 여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 색깔이 좀 다르죠. 어떤 거냐면 요거는 피가 빨리 가고 있다는 얘기, 얘는 피가 느리게 가고 있다는 얘기. 혈관이 여기가 막히니까 피가 잘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뇌경색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혈관이 안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거기다가 똑같이 이런 그물을 설치하고 당겨내면 열립니다. 요거 하는데 3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증상이 생기고 30분 만에 오셨고 뭐 CT, MRI 찍는데 30분 걸렸으니까 총 1시간 반 만에 다 뚫렸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6시간 얘기 드렸어요. 6시간까지는 오면 빨리 뚫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원웨이, 권고사항 원웨이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전세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6시간 이내에 오면 큰 혈관 막히면 뚫을 수 있다 얘기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랑 좀 다른 모양의 혈관입니다.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뒤쪽 혈관인데 뒤에 있는 혈관들인데 그 혈관들은 시간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12시간까지 괜찮습니다. 12시간 지나서 오더라도 뚫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뚫으면 역시 이렇게 다시 뚫립니다. 그러니까 위치에마다 달라요. 이걸 누가 판단하냐? 보호자분이 판단할 수 없고 뭐 다른 분이 판단할 수 없고 간호사분도 판단할 수 없고 저희도 같은 의사들도 판단이 잘 안 돼요. 그 뇌혈관 전문하시거나 뇌혈관 수술 전문하신 선생님들만 이거 수술을 가능한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하다가 터져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경험과 아까 말씀드렸던 원웨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모든 환자에 대한 치료는 증거 위주입니다. 지금 어머님들에게 약을 쓰거나 아버님들에게 약을 쓰는 건 증거가 있어서 증거가 없으면 약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학과
한방이라든가 다른 치료와의 차이는 저희는 일단 모든 건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수술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수술법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들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새로운 수술법이긴 합니다. 아까 뽑아내는 것도 새로운 수술법인데, 근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병원의 기록을 보니까 2년 동안에 한 60분 하셨어요. 65분 했고, 그 중에서 85%가 다 뚫었습니다. 뚫는 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해서는 거의 다 뚫어요. 근데, 아까 잘 보면 85%를 뚫었지만, 나머지 15%는, 지금 다른 병원이랑 비교를 하면, 다른 병원 잘 되는 데가 85%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포항에 있는 웬만한 병원들 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병원이든 어디든 하는 것만큼 다 똑같은 정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사람이니까 열심히 뚫고 기계를 쓰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셨는데 아까 제가 6시간, 12시간 시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셨어요. 해드릴 수가 없어요. 피타치가 날아가서 꽉 막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엉겨 붙어버려요. 그럼 안 빠져나와요. 아무리 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처음에 오셨는데 좋아지셨어요. 사람이 좋아지시니까 기다려보는 건데 기다려보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다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코스가 가면 뚫는 치료가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냐. 예전에 그냥 기다려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치료를 합니다. 이분이 이틀 전에 뇌경색이 오셨습니다. 보면 처음에 뇌경색이 요만큼만 와 있고 피가 여기만 부족해요. 별로 안 심하신 분이셨어요. 말만 좀 어눌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였어요. 근데 6시간이 지났는데 말도 전혀 못하고 완전 마비가 오셨어요. 의식은 전혀 없고. 보면 그 색깔이 다르죠. 뇌경색이 훨씬 커져버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그러면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혈관이 여기서부터까지 막혀 있어요. 안 보여요. 예, 이제 막힌 겁니다. 막혀 있다가 막혀서 피가 간신히 가다 그냥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뚫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 혈관을 하나 심어줍니다. 바깥에 있는 혈관. 저희가 여기 만져보면 팔딱팔딱 뛰는 혈관이 있어요. 귀 옆에 보면. 네, 좀 가만히 대고 있으면 옆에 팔딱팔딱 뛰는 혈관이 있어요. 그럼 피부 혈관입니다. 피부로 가는 혈관 하나 떼어서 머릿속에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 혈관을 통해서 피가 이만큼 가는 거예요. 거의 원래 있던 만큼. 그래서 보면 여기 피부에 있는 혈관을 팔딱팔딱 뛰는 혈관을 뜯어서 머릿속에 심어주는 사진입니다. 이걸 혈관 문합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혈관 이어주는 수술이에요. 이게 아마 영산북도에서는 저희하고 S파운병원하고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중에서 한 군데 영남대 병원까지 나와요. 전국은 3군데가 나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피부입니다.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죠. 피부에 있는 혈관이고 뇌 안에 있는 혈관은 뼈 때문에 이게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고혈관을 뼈를 뚫어내고 안에다 심어주는 방법. 6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오셨어요. 여기 혈관 막힌 거 이제 좀 보이실 겁니다. 혈관이 막혀서 여기 피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 혈관 뚫어야죠. 2시간밖에 안 됐어요. 열심히 뚫었습니다. 한 3시간 고생을 했습니다. 몇 번 있는 기구 없는 기구 다 썼습니다. 근데 못 뚫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기다려, 나빠지게 기다려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 있는 혈관을 떼어서 이렇게 심어줍니다. 여기다 이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자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퇴원하셨습니다. 6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보면 혈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까는 혈관이 좋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입원하신 분들도 많고 주사 바늘 같은 거 주사줄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잘 이어져 있습니다. 줄이 잘 이어져 있으면 깨끗한 혈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혈관들은 막 엉망이에요. 이게 환자분이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린 당뇨. 이분은 건강하고 워낙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 먹는 게 체질이 안 맞으셨나 봐요. 그리고 내 몸에서 저절로 당뇨가 생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뇨 때문에 혈관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뇌경색이 오랬다가 점점 나빠지시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나빠져서 결국은 혈관을 이어주었습니다. 이어주고 난 다음에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가니까 여기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는 비슷했습니다. 수술해도 똑같아요. 처음이랑 똑같고 완전 마비의 의식도 없고 했는데 차츰차츰 좋아지더니 1년 뒤에는 거의 정상이 됐습니다. 얘는 우리가 보통 혈관이 막히면 제가 빨리 뚫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빨리 뚫어주면 빨리 좋아집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 이내에 좋아지는 게 대부분 다 좋아지세요. 그 이후에 재발을 한다 하더라도 좋아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얘는 좀 틀려요. 얘는 하고 나면 좀 오래 천천히 좋아지더라고요. 갈수록 더 좋아지기도 하고. 물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케이스만 더 보면 7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지금 보면 이분은 여기 혈관 하나 없습니다. 여기 혈관 하나 없고 같은 목 혈관이 많이 비어있어요. 처음엔 요랬었는데 뇌경색이 자꾸 진행을 합니다. 점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기다려보는데 하루, 이틀 점점 나빠집니다. 해줄 수 있는 건 뚫을 수도 없고 혈관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워낙 오래전에 맞춘 거라서 그럴 때 혈관 이어줍니다. 지금은 아까는 한 개였는데 이번엔 이분은 부족할 것 같아서 2개를 뗐습니다. 2개를 떼서 혈관에 하나 이어주고 또 하나 또 이어줬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찍어보니까 거의 이 굵은 혈관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분이 참 신기한 게 이게 그 신경학 쪽으로 나쁜 점수입니다. 17가 한 35점이 최악이고요. 그때는 의식도 되는 건데 17점이면 아주 안 좋습니다. 거의 못 걷고 대화도 안 되고 시키는 거 전혀 못 알아볼 정도가 17점입니다. 한쪽으로 완전 맞으셨고 17점이었다가 수술하고 그 다음날 12점으로 좋아졌다가 수술하고 한 달째 6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지팡이 짚고 걷거나 아니면 잘 못 걷는 정도였어요. 서서히 좋아지더니만 1년째는 다 좋아지셨어요.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마운 수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혈관을 만들어주는 좀 드물죠. 저희 뭐 신이 아니니까 그런 능력도 없고 근데 지금은 혈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환자분한테 조금 다양한 치료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3, 4시간. 그것도 문제도 잘 안 생겨요. 간단한 방법인데 안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안 했는 게 몰라서 못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저희보다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다. 전 세계 유럽, 미국 똑똑한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했었어요. 이게 1985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했더니 문제만 자꾸 생기고 약 먹는 것보다 좋아지지도 않더라.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그랬었어요. 1985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0년 동안 아예 안 했었습니다. 해도 좋아지지 않는데 안 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한번 논문이 나오기를 해보니까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뭐 손해보진 않겠다 정도 나왔어요. 그 결과도 괜찮더라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일본에서 꽝 때렸습니다. 일본에서 했더니 다 좋아지더라. 한 사람 다 좋더라. 문제는 하나도 안 만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유지하고 수술적인 문제점인데 유럽이나 미국은 문제점이 많이 생겼다가 일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없어요. 이 결론은 지금은 그래서 이 수술을 우리나라하고 아시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술이 아까 보시다시피 작은 혈관을 막 조그맣게 막 이어줘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저희는 젓가락 쓰는 문화죠. 그래서 좀 섬세한 거 잘합니다. 예전에 황우석 박사님 좀 안 좋은 경우가 되긴 했지만 황우석 박사님도 결국은 젓가락질이라는 이런 섬세한 손 쓰는 기술 때문에 이게 우리가 유럽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조금 섬세한 수술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수술 들어가보면 그분들 손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나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 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수술이 문제는 별로 없고 효과는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서 한 20분 정도 하셨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다 좋아지셨습니다. 90% 이상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정도는 다른 문제가 좀 생기긴 했는데 폐렴으로 문제가 됐지만 거의 다 좋아지시고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른 논문들도 다 괜찮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하다가 못하면 다른 수술법도 있다더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그리고 뭐 다른 걸로 혈관이 좁아져서 막혀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까는 완전히 막혔지만 지금 좁아지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혈관 안에 찌꺼기가 있어서 이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찌꺼기를 드러내는 수술도 있습니다. 째서 드러내기도 하고 좁아진 부위를 심장이 혹시 스텐트라는 걸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심장이 좁아지면 스텐트를 넣어서 펴줍니다. 똑같은 방법을 머릿속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동맥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장은 혈관 덩어리예요. 혈관이 뭉쳐져 있는 겁니다. 심장은 그냥 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관 문제가 생기면 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뇌도 혈관 덩어리라고 보십니다. 뇌는 뇌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혈관이에요. 뇌는 조그만데 혈관이 우리 몸에 가는 혈관의 20% 이상을 뇌로 가요. 우리가 물에 빠지거나 익사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원래 콩팥이라고 해야지만 혈관 뇌입니다. 뇌는 돌아올 수 없는 증상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5분 넘어가면 이제 뇌 손상이 와서 이제 돌아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중요한데 그 혈관을 보면 여기 째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 이런 노란 게 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저는 담배라고 설명드립니다. 담배 찌꺼기가 이렇게 차요. 담배 찌꺼기하고 지방 덩어리들이 이렇게 찹니다. 지방이 차면 혈관 안에 이렇게 막아갑니다. 그럼 이거 드러내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여기를 얘기하냐면 여기가 제일 많이 생겨요. 여기하고 심장이에요. 드러내서 꼬매고 나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끄집어낸 찌꺼기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거의 막혀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스텐트, 심장 스텐트처럼 여기 혈관이 지금 거의 좁아져서 막혀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풍선을 넣어서 혈관을 넓히고 여기 보시면 철사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스텐트예요. 스텐트를 넣어서 넓히고 하면 혈관이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수술법은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법도 생기고 치료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뭐 딴 데 가서 기다리고 뭐 시간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출혈인데 지금은 뇌경색에 대한 얘기만 드렸어요. 뇌경색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뇌졸중은 20%는 뇌출혈입니다. 혈관이 터지면 여기다가 구멍을 넣어서 여기 하얀 게 피거든요. 바늘 집어넣어서 뽑아내면 피가 이렇게 빠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수술법도 있고요. 혈관이 이런 게 터지게 되면 이 터진 부위를 막아주는 수술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터져 있는 혈관이 있으면 그걸 집게 이렇게 찍어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혈관 안에다 터진 부위를 이렇게 철사로 막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풀어 있는 혈관에다가 바늘 넣고 철사, 백금입니다. 백금을 넣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수술. 요즘 이런 수술이 제일 많아졌어요. 뇌졸중 미리 예방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이랑 비해서 완전히 다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많이 좋아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수술법도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치료가 2013년 기준이었어요. 옛날 기준, 5년 전 기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2018년에 떡하니, 올해 초에 떡하니 치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전체 연구를 1년마다 1년에 2번씩 계속 연구를 하다가 2018년도에 새로운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서는 주사 쓰는 건 거의 비슷해요. 주사는 비슷한 걸로 나왔어요. 주사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3시간 이내에 약을 써야 된다, 4시간 반 동안 약을 쓰는 게 도움이 된다더라, 80세 이상은 못한다더라, 뭐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달라진 건 80세 이상도 약을 써도 될 것 같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 90이신 분들 계시고 하시지만 그분들도 이제 오시면 약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예전처럼 겁나서 못 쓰지는 않아요. 근데 좀 다른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혈관 뚫는 치료 아까 제가 6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나이가 18살부터 90까지 이제 90이신 분도 수술해요. 예전에 80 넘으면 안 했어요. 심지어는 70 넘으시면 75 넘으시면 해도 어려웠어요. 워낙 혈관이 꼬불꼬불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을 거라서 지레 겁먹고 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2018년도로 나온 거 보면 90인분을 했습니다. 시간을 무려 16시간. 16시간, 6시간에서 16시간이 다른 거죠. 16시간은 전날 밤에 잤다가 다음날 낮에 발견해도 돼요. 이제 내가 이런 너무 늦게 발견하는 거를 신경 안 써도 돼요. 16시간까지. 하지만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준, 혈관이 어떻게 막혀야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보호자분들은 16시간까지는 미뤄졌으니까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 좋아집니다.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우와 신기했습니다. 와 16시간 야 그럼 6시간 정도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거야. 그 다음에도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 다음 나온 논문은 더 가관입니다. 그 90세 이상 뭐 100세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24시간까지 늘었습니다. 하루 지나도 할 수 있다. 어떻게든지 막혀 있거나 하면 일정한 기준만 되면 하루가 지나도 어떻게든지 뚫을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이제 거의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증상이 생기면 빨리 전화하세요. 빨리 전화해서 빨리 앰뷸런스 타고 뇌졸중이 치료되는 병원으로 오십시오. 저희가 뚫을 수 있는 방법 뭐 안으로 파고들어서 뚫을 수도 있고 그물로도 뚫을 수 있고 땡겨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구 다 있습니다. 웬만한 병원 이제 이 기구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구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딴 거 쓰고 이게 안 되면 딴 거 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혈관 잇는다든가 다른 치료법도 있습니다. 일단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결정하셔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활치료해야죠. 이제부터는 수술은 저희가 할 거고 수술하고 나면 이제 환자분과 보호자분의 의지입니다. 제일 좋아지는 건 뇌경색이 생기고 3개월 이내가 제일 좋아집니다. 그때는 어떻게든지 하기 싫고 힘들어도 억지로 시켜야 됩니다. 치료 이후의 건강관리 아까 얘기했던 것도 다시 나와요. 처음에 예방하는 거랑 비슷해요. 혈압 잘 조절하세요. 당뇨 조심하세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체중 조절하세요. 이게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이것만 잘 지키면 잘 챙기시죠. 그리고 약 잘 챙겨 드세요. 약을 우리 예전에 그랬죠. 혈압 괜찮으면 끊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나빠집니다. 좋아질 일은 없어요. 좋아진 사람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분은 체중이 한 100kg 가까이 됐다가 60kg까지 줄이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좋아지신 분도 있습니다만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시간이 가면 점점 나빠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약은 가능하면 안 끊는 게 좋습니다. 중풍 걸리신 분들은 평생 약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평생 약을 먹으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90%가 떨어져요. 한 번 뇌졸중 생긴 중풍 오신 분들이 다시 뇌졸중 생길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3분 중에 한 분은 또 생겨요. 그러면 점점점 나빠지는 코스입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 3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약을 먹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시죠. 약은 끊지 말고 계속 드셔야 됩니다. 뭐 아스피린 이런 약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마지막 저희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뇌혈관의 수술,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 뚫는 수술들, 혈관 안으로 하는 수술들에 대해서 뭐 전국적인 병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경상북도 포항은 한 2군데, 저희하고 S병원하고가 되어 있고요. 경상북도 전체로 한 3-4군데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대학병원 빼고는 그 정도고요. 근데 저희는 이게 뇌혈관뿐만 아니라 심장도 같이 인증받았습니다. 보고 되어 있는 건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거의 한두 군데밖에 없고요. 대학병원 빼고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신경외과 선생님 4분 있습니다. 그 4분이라는 게 생각으로 있어 보니까 맨파워가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분한테 열심히 신경을 쓰면 그 다음 분 너무 힘들어요. 근데 4분이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항시 오시면 바로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요약해보면 뇌졸중이 생기면 전화하시는 겁니다.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뇌졸중 치료되는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넘어가는 것들은 혈관 문합술이라고 혈관 이어주는 수술,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달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수술로 혈관 문합술 아니면 혈전 제거 수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오셔서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안 생겨야죠. 저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네. 저를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지나가다 보면은 저 모르는 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분들은 건강하신 거니까 앞으로 평생 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혈압 조절 잘하고 내 몸이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마시고 항상 약을 좀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